여러분 안녕하세요. JLPT N5 온라인 모의고사 해설을 맡은 천송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어 지식의 문자 어휘 파트를 풀이해 볼게요. 일본어 능력 시험의 입문 레벨 N5, N5는 크게 언어 지식의 문자 어휘, 문법, 독해, 청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험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교재 앞편에 수록해 두었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일부 유형은 가장 높은 레벨인 N1, N1까지도 쭉 이어진답니다. 난이도는 다르지만 어떤 점에 주의해서 공부해야 하는지 기초를 잘 쌓아두시면 언젠가 N1에도 가뿐히 도전하실 수 있어요. 그때까지 책임지고 오시겠습니다. 그럼 문자의 첫 유형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한자 읽기 유형입니다. 밑줄 친 한자를 보고 히라가나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고르는 문제죠. 실제 시험에서는 문제수의 거의 50%에 해당하는 만큼 한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네요. 가나수가 많지 않은 만큼 표의 문자인 한자를 빌려서 보다 다채로운 단어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한 일본어. 일본어의 한자는 뜻과 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어와는 달리 뜻도 발음으로 활용될 수 있었죠. 낯선 한자에 발음의 종류까지 많으니까 일본어 학습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익숙해지시면 훨씬 정보를 파악하기 빠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답니다. 발음은 다르지만 국어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지적 호기심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한자에 대한 부담을 조금 내려놔 봅시다. 팁을 드리자면 의미, 즉 훈독어로 읽는 단어는 주로 한자, 한자어로, 음독, 한국어와 비슷하게 소리나는 단어는 두 글자 한자어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피자, 피지, 파자, 파지가 한국어로 다 다른 단어이듯이 장음, 초금, 타금 등에 유의해서 정확히 암기합시다. 발음을 해보면서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청해를 위해서도요. 특히 N5, N5 레벨에서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문제에서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자연물, 신체, 과일, 시간 표현 등 주제별 필수 단어를 정리해보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된답니다. 준비가 되셨다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1번부터 살펴볼게요. 고한の後,歯を磨きます. 밥을 먹은 뒤 이를 닦습니다. 선생님 발음 다 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렇게 듣기 능력도 좀 향상시켜 드릴 수 있도록 일단은 문제 읽을 때는 포함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 후자는 시간적으로 뒤를 의미할 때 아또라고 읽어야 해요. 정답은 2번 아또입니다. 1번 마에는 시간 공간적인 앞, 2번 사키는 먼저, 이전, 4번 우시로는 공간적인 뒤라는 뜻으로 아또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랍니다. 모두 훈독, 의미로 읽었어요. 2번입니다. 마이아사 9시に 散歩します. 숫자는 단위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고정되기도 했는데요. 시간에서는 그렇죠. 9시가 맞는 발음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시를 말할 때는 시, 지의 숫자를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4시, 4시, 7시, 7시, 9시, 9시는 이 발음으로 고정 기억해 둡시다. 그 외의 시간 표현들도 한번 꼭 복습해 보세요. 3번이에요. 宿題は木曜日までです. 숙제는 목요일까지입니다. 목요일은 목요일이, 네, 3번입니다. 1번 가요일은 화요일, 2번 수요일은 수요일, 3번의 노요일은 토요일이에요. 발음이 비슷한 만큼 종류별로 정확하게 알아놓읍시다. 한국어 때문에 의외로 잘못 암기하시는 경우도 많답니다. 4번 볼게요. 学校は遠いからバスで行きます. 학교는 멀기 때문에 버스로 갑니다. 멀, 원자는 훈독, 의미로 도이라고 발음하죠. 정답은 1번. 치카이는 가깝다, 가까울 근자.
수요이는 강하다, 강할 강자. 요아이는 약하다, 약할 약자예요. 한국어 발음으로 어떻게 되냐까지 무조건 아실 필요는 없지만 한국어 역시 한자 기반어를 한국어로 표음한 단어가 많아서 의미를 떠올릴 때 강하다? 이렇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체자가 아니라 같은 모양이고 아는 한자면 한국 발음으로 알아두셔도 도움이 돼요. 5번입니다. 가제가 強いから窓を閉めました. 바람이 강해서 창문을 닫았습니다. 마스형으로 변형된 동사네요. 한자 읽기에서 이렇게 동사 등의 단어들은 어미가 의미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형을 잘 암기해 두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시메르, 닫다의 마스형입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3번, 기메마시다는 기메르, 정하다의 마스형이죠. 6번이에요. 요시다さんは 帽子をかぶっています. 요시다 씨는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가부르, 착용동사와 함께 세트로 기억해야 하는 단어예요. 모자, 가부르. 모자를 쓸 때 우리 가부르라고 하죠. 정답은 3번. 이렇게 관용어구처럼 통째로 기억해두는 단어들 역시도 출제될 수 있답니다. 나머지 보기도 살펴볼게요. 1번, 쿠츠시타, 양말, 신발 밑에 있는 거니까 양말, 양말을 신다는 쿠츠시타오 하쿠. 2번, 도깨, 시계예요. 시계는 주로 도깨, 손목시계는 우데도깨라고 하는데 시계를 차다라고 한다면 우데도깨오 츠케루, 도깨오 츠케루가 일반적이랍니다. 물론 회화에서는 스르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예쁘게 이 다양한 말들보다도 표준의 말로 시험이니까요. 우선은 기억합시다. 4번, 메가네, 안경인데요. 안경은 귀에 이렇게 걸치죠. 주로 가케르, 걸치다와 함께 활용해요. 이 착용 동사는 주로 차고 있는 거, 테이마스와 함께 쓰인다는 것도 체크합시다. 네, 7번. 夏休みに日本に行く予定です. 여름방학에 일본에 갈 예정입니다. 야스미, 방학, 휴가 등의 표현이죠. 이때는 방학으로 해석해봤어요. 보기가 4개인 만큼 다른 계절로 바꿔먹기 딱 좋겠죠? 역시 보기로 등장했네요. 여름 하자는 훈독으로 나츠라고 발음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1번에 하루는 봄, 3번에 아키는 가을, 4번 후유는 겨울이라는 뜻이랍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히라가나를 보고 한자 또는 카타카나 표기를 맞추는 표기 문제예요. 아, 카타카나 아직 못 외웠는데 한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다 회화를 통해서 연습했던 단어들이랍니다. 형태가 비슷한 한자나 한자의 부수에 유의하면서 암기하시면 좋아요. 구름과 눈이 비, 우자를 공유하듯이요. 혹시 여러분들 형태 알고 계신가요? 확인해 볼까요? 구름은 비, 우자의 아래 모양이 이렇게 뭔가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죠. 눈은 똑같이 비, 우자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화를 많이 하는데요. 손으로 이렇게 뭉치는 느낌이 든다. 아, 이건 눈인가 보다. 스스로의 해석을 넣어보시는 것도 한자 암기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구모, 유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 도전해 볼까요? 8번. 来週から冬休みです. 다음 주부터 겨울 방학입니다. 다음 주. 올, 레자에 주, 주자, 알맞은 표기는요? 그렇죠. 3번이죠. 이렇게 같은 범주의 단어들로 보기가 구성되기도 해요. 2번은 콘슈, 이번 주. 1번은 센슈, 지난주. 4번은 마이슈, 매주가 되죠. 자주 쓰는 말들을 주제별로 정리하기 표기 유형에서도 도움이 되겠어요. 9번, 카타카나 표기를 찾는 문제네요. A, 旅行の時のホテルはどうでしたか?
여행 때 호텔은 어땠습니까? とても綺麗でしたよ. 정말 예뻤어요. 호텔 몇 번일까요? 네, 4번이 정답이랍니다. 호와 모양이 비슷한 오, 루와 헷갈릴 수 있는 레가 등장했네요. 잘 구분해서 기억해 봅시다. 10번이에요. 初めて外国に行った時はとても心配でした. 처음 외국에 갔을 때는 정말 걱정이었어요. 가이코쿠, 또 발음 때문에 파금이 들어가나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어려워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죠. 외국이라는 뜻이죠. 바깥 외자의 나라 국자, 정답은 4번입니다. 바깥 외자는 밖이라는 뜻으로 소토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나라 국자는 나라 고향이라는 뜻으로 군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NO에 빈출되는 단어이니까 꼭 정리해 둡시다. 1번, 학교는 배울 학자의 학교, 교자, 학교입니다. 타금과 초금과 장음이 모두 들어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단어예요. 11번, 目が悪いからメガネをかけます. 눈이 나쁘기 때문에 안경을 씁니다. 눈 모양을 바탕으로 만든 한자라서 외우기 쉬운 눈, 목자, 눈을 뒤집은 거죠. 1번이 정답이죠. 음독, 발음으로 읽을 때는 모크라고 한답니다. 2번은 귀, 이, 미미. 3번은 입구, 그치. 4번은 코, 비, 하나입니다. 하나는 억양에도 주의합시다. 꽃과 발음이 같지만 억양이 다릅니다. 표기의 마지막 12번 문제예요. 어제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동사 내리다, 후르를 활용하죠. 어미가 루인 동사, 으때로 바꿔서 후때니까 맞군요. 내릴 강자 2번이 정답입니다. 눈이 내릴 때도 활용하죠. 보기들은 태형, 변형이 같은 동사들로 구성되었네요. 1번은 토르, 잡다, 쥐다. 3번은 노르, 타다. 조사에 유의하세요. 어디에 타다, 뭐뭐를 타다는 니, 노르. 4번은 모츠, 들다, 가지다입니다. 이렇게 모양은 다르지만 변형이 비슷한 경우도 출제돼요. 동사 어미별로 의미를 정리해보는 것도 시험 대비에 큰 도움이 되겠어요. 이번에는 문맥 규정 유형이에요. 문장이 적절한 의미로 완성되도록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골라주는 문제랍니다. 보기에 나오는 단어가 모두 실제 하는 단어고 또 비슷한 분류의 단어이기 때문에 풍부한 어휘력, 동시에 독해력이 중요한 파트예요. 수고도 자주 출제되어서 일본식 표현에 익숙한 것도 중요하답니다. 그럼 문제 한번 도전해 봅시다. 13번입니다. 고도모가 홍어 이마스. 아이가 책을이니까? 그렇죠. 읽다가 좋겠네요. 읽고 있습니다. 정답은 요무의 태형에 해당하는 2번입니다. 1번은 추측컨대 마시다, 노무의 태형, 논데. 3번은 놀다, 아소부의 태형, 아손데. 4번은 쉬다, 야스무의 태형, 야스인데예요. 이렇게 의미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법에 맞는 동사들의 변형이 등장합니다. 해석에 유의하자고요. 14번입니다. これを10 코피してください. 이것을 10 복사해 주세요. 종이를 복사하니까 종이를 세는 단위에 해당하는 장, 마이가 정답이겠네요. 3번입니다. 1번은 방, 번호나 횟수를 세는 번. 2번 홍은 가늘고 긴 것을 세는 단위예요. 선생님 저거 책 아니에요? 네, 책과 한자도 같은데요. 책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단위로도 쓰인답니다. 연필이나 병 등을 셀 수 있어요. 4번 히키는 작은 동물들을 셀 때 쓰는 단위예요. 이 단위 정말 종류도 많고 숫자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어렵게 느끼시는 파트지만 회화의 필수,
필수적인 만큼 GLBT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한 문제씩은 꼭 출제되니까 주요 단위들 꼭 외워봅시다. 바뀌는 숫자들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단위만 우선 외워보세요. 15번이에요. 닭상 타베테 오나카가 데스. 많이 먹어서 배가 입니다. 많이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겠네요. 배부르다는 일본어로 오나카가 이빠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1번의 스코시는 조금, 3번의 아마리는 가득, 4번 토테모는 매우라는 뜻이에요. 부사들 역시 회화에서 이런 표현의 정도를 나타내면 필수적이니까 의사소통에 필요한 어휘를 다루는 JLPT의 빈출 문제입니다. 다양한 부사들 숙지해 두셔야겠어요. 16번이에요. 에키노 마에와 이츠모 데스. 역 앞은 항상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 앞은 항상 붐비겠죠. 번화하고 붐비다는 의미를 가진 니기야카다의 어간 1번이 정답입니다. 나형용사는 정중형을 만들 때 어미 다를 데스로 다른 나형용사 보기들도 어간만 등장했네요. 2번 유메다. 한국어와 비슷해서 금방 외운 단어죠. 유명하다. 3번 다이헨다. 힘들다, 큰일이다. 4번 힘하다, 한가하다네요. 문장의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어감만 등장할 수 있으니까 나형용사의 종류와 활용 잘 연습해 둡시다. 17번입니다. 오 스카테 4階に行きます. 를 사용해서 4층에 갑니다. 야, 카타카나 보기가 등장했군요. 먼저 읽어볼까요? 1번 카메라, 카메라. 2번 에어컨, 에어컨. 3번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4번 파소콘, 컴퓨터. 이동할 때 쓰는 대상은 네, 3번 엘리베이터. 히라가나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외운 다음에 카타카나 그 어려운 고비를 또 넘어야 돼. 부담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한국어보다 영어 활용 빈도가 훨씬 많은 일본, 외국어 외래어뿐만 아니라 강조할 때 등 카타카나의 쓰임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어렵다면 이런 필수 단어를 외우면서라도 한 글자 한 글자 숙지해 봅시다. 필수입니다. 18번입니다. ここで 오とってもいいですか? 여기에서를 찍어도 좋습니까? 토르는 한자가 다르지만 발음으로는 잡다, 쥐다 또는 사진을 찍다에 해당하는 동사죠. 어떤 대상과 연결해야 자연스러울지 보기를 먼저 살펴볼게요. 1번 勉強, 공부. 제가 답을 공개해버렸어요. 마음이 급해서. 2번 요리, 요리. 3번 신고, 신호. 4번 샤신, 사진. 네,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채셨죠? 사진이죠. 여기에서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허락을 구하는 문장의 형태로도 사진 찍어도 되나요? 자연스럽네요. 공부와 요리는 하다, 스르와 세트로 기억해 둡시다. 勉強する, 요리をする, 료리をする. 네, 이번에는 JLPT N5, N5 모의고사 언어지식 문자어휘의 마지막 유형 유의 표현이에요. 예시 문장과 가장 가까운 의미의 문장을 찾는 문제랍니다. 정확한 해석, 문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서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유형이기도 해요. 함께 연습해 봅시다. 19번 こちらは私の姉と弟です. 이쪽은 제 언니, 누나와 남동생입니다. 가까운 의미의 문장을 찾아봅시다. 네, 각각의 보기는 이 가족 관계를 다루는 부분만 다른 단어로 들어가 있네요. 금방 찾을 수 있겠어요. 1번 こちらは私の両親です. 이쪽은 제 부모님입니다. 자기 부모님을 소개할 때는 료신, 다른 사람의 부모님을 칭할 때는 고료신
까지 참고해 보자고요. 1번은 마츠. 2번, 私の兄弟です. 제 형제입니다. 형제? 사실 한국에서는 형제는 주로 남자 형제 관계를 칭하지만 일본에서는 남녀 형제, 즉 남매에서도 활용한답니다. 우선 괜찮아 보이죠? 3번, 私の友達. 가족이 아니라 친구네요. 내 친구, 마츠. 4번, 私の先生. 네, 선생님. 전혀 아니죠. 다소 쉬운 문제였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가족관계, 직업 등을 말해보고 직업의 경우는 주로 쓰이는 동사가 무엇인지 연결해서 직접 말해보면 좋겠어요. 20번. このレストランは美味しくて安いです. 이 레스토랑은 싸고 맛있습니다. 레스토랑의 음식이 그렇다는 의미겠죠? 이번에도 보기들이 특정 부분의 단어만 다르게 구성되었어요. 먼저 살펴봅시다. この飲み物は美味しくて安いです. 이 음료는 맛있고 저렴합니다. 레스토랑 음료도 팔고 식사도 팔고 하니까요. X. 2번, 食べ物, 음식. 이건 딱 음식만 얘기하는 거죠. 이 음식, X. 3번, 食堂, 식당. 이 레스토랑, 이 식당의 음식과 음료와 분위기와 습도, 온도. 네, 비슷한 표현이네요. 4번, 요리. 요리, 아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일본어와 외래어 등 의미가 유사하지만 표현 방식이 다른 어휘들도 묶여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합시다. 21번. 미카さんは 先生に プレゼントをもらいました. 미카 씨는 선생님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조사 니는 주는 대상, 받는 대상 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 받는지 주어와 동사를 잘 확인해야겠죠. 조사 역시 중요하죠. 받다의 의미로 쓰이는 모라우니까 같은 상황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쓴 문장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특히 수수동사는 방향의 구분이 한국어보다 정교한 만큼 내가 남에게 혹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준다면 아게르, 상대방이 나 혹은 내 측근에게 준다면 그레르, 받다는 모라우. 같은 상황을 다양하게 표현해보는 연습 중요합니다. 1번, 先生はミカさんにプレゼントをあげました. 선생님은 미카상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네요. 바로 정답! 2번과 4번에 들어있는 가리마시다는 빌리다, 가리르의 맞세형이었네요. 이렇게 제1, BT, NO, M5 모의고사 언어지식의 문자 어휘 영역을 함께 풀어봤어요. 어떠셨어요? 합격점에 도달하셨나요? N5, NO 시험이 JLPT 레벨 중에서 가장 쉬운 시험이라서 만만하게 보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단어량도 많고 한자도 등장해서 결코 에게 겨우 NO라고 할 레벨은 아니랍니다. 일본어 자격증 땄어!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차근차근 공부해서 더 높은 레벨로 나아가기 좋은 회화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본어로 된 책을 읽는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재밌게 공부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문자어휘 문법편으로 돌아올게요. 오스카레사마 데시타.